상선 부분의 투자 포인트, 본업이라고 하는 상선에 대해서는 올해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일례로 GTT라는 기업, LNG 운반선의 그 화물창 독자적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기업인데, 이 기업이 실적 발표에서 신임 CEO가 뭐라고 말했냐면 필요한 LNG 운반선 척수가 150척 가량 될 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한승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선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서 3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3위?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조선 요즘에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많이 개인 투자자들 그렇고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배가 아프다. 저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좀 요새 분위기는? 사실 이제 조선이 최근에 이제 좀 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있잖아요. 근데 한 뭐 1월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뭐 작년 사실 한 10월 달부터 반도체가 엄청 급등하면서 맞아요. 테크주 위주로 이제 수급이 다 빨려 갔었죠. 기존의 주도주였던 이제 뭐 조선, 방산, 뭐 원전이라든지 네. 이런 시클리컬에서 테크주로 수급이 빨려 가면서 거의 한 3개월 동안 조정 아닌 이제 조정세가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좀 제가 이제 세미나를 다니면서 기관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은, 네네. 이제는 다시 또, 좀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을 담아가도 되지 않을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라, 최근에 뭐 조선에 많은 일이 있었고, 네. 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마스가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뭐 그런 로드맵이 좀 발표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뭐 그 전에 앞서서 당연히 이제 좀 효율적으로 좀 조선주를 바라보기 위해선 아무래도 이제 투자 포인트 위주로다가 설명드리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투자 포인트 위주로다가 좀 자료를 준비를 해봤고요. 네, 요즘 스타일인가요? 네, 뭐 투코 기준으로, 네. 네, 뭐 제가 뭐 기관 투자자분들 만나면서 다니는 뭐 자료랑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는 뭐 시장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LNG 운반선이 작년부터 이제 FID죠, 파이널 인베스트먼트 디시전, 최종 투자 결정 단계가 완료가 된 북미 지역의 LNG 프로젝트들이 대거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FID가 되는 조건이 사실 어느 정도 SPA라고 하죠. 장기 공급 계약을 선제적으로 맺어놓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앞으로 이만큼 생산할 건데 그거의 한 최소 80% 이상은 미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놔야, 그러니까 구매처를 찾아놔야 FID를 내주거든요. 투자자들이. 그 말은 즉슨 이미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생산 스케줄이. 그러니까 허무맹랑하게 그냥 막연하게 생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LNG 운반선이 필요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조금 그 용어들이 복잡한 용어들이 나왔으니까 짚고 이제 넘어가자면은 장기 공급 계획 SPA라는 얘기가 나왔고 FID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LNG 캐리어, LNG를 운반하는 거를 발주를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선주들이라고 부르는데, 배의 선박의 주인이죠. 네. 주인이죠. 선주들이 발주를 내요. 네. 근데 이게 그 LNG 프로젝트의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 투자자들과 별개로 이제 다른 뭐 선주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선박의 주인이 발주는 되지만 그거를 쓰는 선사가 아닐 경우도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주는 배의 주인이어서 배를 주인? 선사한테 빌려주는. 대선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용선료를 받는 거고, 선사한테. 그러니까 약간 전세 내주는 거랑 비슷한 맞습니다. 거예요. 선사는 그 빌린 선박을 가지고 운임료를 벌어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선주가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 이제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것처럼 LNG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할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LNG 운반선을 발주낸 선주는 또 다를 수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고. 네. 어쨌든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배를 한두 척이 아니고 요새 LNG 캐리어가 얼마 정도 돼요? 한 척에? 한 척에요. 한 최근에 2.55억 불까지 찍었으니까 뭐 원화 환산으로 달러로 환산해 보면 대충 한 척 한 3,400억, 3,500억 네, 정도 합니다.
3,400억짜리 배를 이제 발주를 하는데 지어달라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배가 나오면 그 배로 실어나를 가스 계약 다 돼 있는 상태에서 한다. 이런 얘기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작년에 FID, 그러니까 최종 투자 결정 단계가 완료가 된 북미 쪽 중심에 보시면 미국 동부 이쪽 있잖아요. 네, 미국. 네. 미국 중심에 필요한 그 생산 스케줄을 보면은 보통 한 28년, 29년, 30년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때 적어도 그 발주된 LNG 운반선을 인도를 받아야 그 운송 스케줄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북미 쪽 프로젝트들이 이 MTPA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밀리언 톤 퍼 애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연간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밀리언이니까 뭐 5 MTPA라고 하면은 연간 5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항로가 어느 거리냐에 따라서 이게 필요한 LNG 운반선 척수가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 북미 쪽에서 뭐 아시아 항로 아니면 뭐 유럽까지 가는 항로라고 봤을 때 1 MTPA당 보통 1.5에서 2척 정도의 LNG 운반선이 필요합니다. 근데 작년에 북미에서 총 62 MTPA 규모가 FID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1.5척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북미에 필요한 LNG 운반선만 하더라도 100척 가까이 되겠네요. 그쵸, 거의 90척이라는 거죠. 북미에서만. 네. 근데 글로벌리 많잖아요. 다른 지역도 뭐 모잠비크도 있고. 네네네. 그럼 거기까지 포함하면 100척이 훌쩍 넘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FID가 네. 아까 얘기했던 투자자든 선주든 돈을 투자하기로 최종적인 결정, 파이널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의 약자인데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그러면 이 돈이 이제 마련이 됐으니까 대출이 됐으니까 네. 선주가 발주하는 건 그 다음인가요? 그 다음에 FID가 나야 보통 LNG 캐리어 발주로 이어지는 구조고 FID가 나오기 전에는 물론 선발주를 할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그럼 너무 리스키하죠. 그렇겠네요. 네, 돈이 파이낸싱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지금 파이낸싱은 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아직 FID는 됐는데 발주가 안 나온 게 아직 많이 있어요? FID가 됐는데요. 네. 그 건들이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굵직 되게 많은데 굵직굵직한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최근에 카타르 옛날에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러우 전쟁 터지기 전에 우리 조선 3사가 되게 먹거리가 없을 때였잖아요. 하락사이클 막바지에. 맞아. 그때 카타르가 LNG 생산량을 투자를 엄청 하면서 프로젝트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때 하필 우리가 좀 울며 겨자 맞고 거의 BEP 수준이라고 예상됐던 그런 마진율로 벌크성으로 LNG 운반선이 대규모를 수주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러우 전쟁 터지기 전에 미리 선 계약을 체결을 해놨거든요. 근데 러우 전쟁 터졌는데 LNG 수요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LNG 운반선의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미 선 계약을 체결해놔서 낮은 가격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았었어요. 저희가. 그게 진짜 억울하겠네. 근데 카타르가 그때 1차 물량을 냈었고 2차 물량까지 이어서 냈었는데 최근에 3차 물량을 계획 중이에요. 그게 필요한 게 거의 한 70척 정도. 네네. 이것도 70척. 네, 북미가 아닌데 70척. 중동에서만. 여기다 플러스 최근에 호주 우드사이드라는 에너지 기업이 북미 프로젝트에 필요한 LNG 운반선을 최소 20척을 내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고 최근에 엑슨모빌도 미국 LNG 프로젝트에 필요한 LNG 운반선을 약 20척에서 30척까지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더 단순 계산해도 벌써 거의 120, 30척 되는 규모예요. 근데 아직 FID가 나왔는데 발주 언론 보도로 안 나온 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걔네 것까지 더하면은 뭐 150척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일례로 최근에 GTT라는 기업 혹시 아실까요? 네. 그 LNG 운반선의 그 화물창 독자적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기업인데 여기가 아마 가장 빠를 거예요. 정확하고 이 기업이 실적 발표에서 신임 CEO가 뭐라고 말했냐면 올해 필요한 LNG 운반선 척수가 150척 가량 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엄청난 시장이 열리고 있고 사실 이게 이제 비유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집을 사야 되는데 대출은 받기로 결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은행 가가지고 대출 다 서류 다 끝났어.
근데 아직 이제 집을 사기로 도장만 안 찍은 거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기다리고 있는 대출 서류 이제 결정해서 지점장한테 사인 받은 거 그거가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글로벌리 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LNG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네. 한국과 중국뿐이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우리 다 중국한테 이제 뺏기는 거 아니냐. 그쵸, 왜냐면 그쵸. 보통 중국하면 저가 수주로 맞아요. 뭐 유명한 많은 거. 물량을 가져가잖아요. 사실 이미 저가 수주로 많이 가져갔어요. 이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 차트가 어허. 국내 조선 보통 이제 현대 3호랑 현대 중공업을 같이 이제 현대로 묶어서 네네. 이제 조선 3사라고 부르는데 우리 조선 3사가 유일하게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한국 조선사들이고요. 보통 연에 최대 70척까지 인도가 가능해요. 근데 아까 150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2년치 인도 물량이에요. 근데 그 물량이 나올 건데 중국이 다 가져갈 수 있냐? 중국이 최근에 캐파를 많이 늘리고 있어요. 뭐 이론적으로는 뭐 30척, 뭐 35척까지도 얘기를 하지만 뭐 그건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캐파는 한 25척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 30척 정도까지. 근데 최근에 올해 연초에 중국이 엄청 저가 수주를 많이 가져갔거든요. 왜 많이 가져갔냐? 저가 수주를 했기 때문인데 이유는 북미 쪽이 아직 발주 얘기만 나오고 실제로 많이 안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중국이 어차피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 내에서는 미국 LNG 그 운송에 필요한 LNG 운반선을 자기네들한테 줄리는 만무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지역 선주 거를 가져갔냐면 그리스 선주들이 발주한 LNG 운반선을 많이 가져갔어요. 네, 선제적으로. 왜냐면 자기들이 북미 거 못 받을 거 아니까. 네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인도 예정 연도거든요. 우리가 보통 슬롯이라고 하죠. 네네. 29년도, 30년도 슬롯이 거의 안 남았어요. 특히나 29년도. 거의 다 찼다. 네, 근데 저희 국내 조선 3사, 우리 국내 조선 3사 29년도 슬롯 보면은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아있죠. 이걸 우리가 상대적으로 단납기가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단납기일수록 선가를 높여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왜냐면 빨리 빨리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선주 입장에서 그때 인도받을 당시에 운임이나 용선료가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잖아요.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받기를 원해요. 특히나 이런 호황 사이클이 예상될 때. 그래서 단납기가 있으면 성과를 높여받을 수 있어서 이게 우리 국내 조선 3사가 나중에 매출액의 건조에 찍혔을 때 성과 상승, 그러니까 ASP 효과로 P 효과로 이제 계속해서 이익 그로스가 나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이 그림에 보면 네. 사실은 이제 이게 한 LNG 캐리어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2년 걸리나요?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2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26년, 27년 이때 한 거 보면 재작년에 중국이 수주를 진짜 많이 받았나 보네요. 그죠? 이렇게 많이 있는 거는. 저게 중국은 또 건조 기간이 또 길어요. 우리나라보다. 3년? 뭐 3년까지 걸리는 조선소도 있고 2년 반 정도 걸리는 조선소도 있긴 한데 저 물량 한 25년도, 26년도부터 갑자기 늘어나잖아요. 인도 그렇죠, 예정 그렇죠. 물량이. 예. 저게 뭐냐면 러우 전쟁 때 수요가 넘쳐났는데 우리 조선사는 꽉 찼고 그래서 이때 중국한테 꽉 많이 차가지고. 넘어갔던 물량들이 저때 인도가 스케줄이 잡힌 거예요. 그렇군요. 올해 이제 인도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꽉 차 있으니까 우리한테 온다. 뭐 기분이 뭐 썩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한테도 나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숫자가 보면은 아까 얘기해 주신 숫자를 다시 보면은 한 대략 한 뭐 잘하면은 뭐 150척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한 척이 지금 3천억짜리잖아요. 3천 이상이죠. 네, 3,500억이라고 대충 그래 하시면 될 것 같고. 3천억 잡으면 100척 하면은 얼마죠? 이게 3천억, 30조. 30조네요. 네. 30조. 근데 이게 한 45조. 대충 한 50조 되겠네요. 50조 시장이네요. 50조 시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지금 기회들이 이제 몰려오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LNG 운반선, 그러니까 선종별로 건조 마진이 다 다르거든요. 네, 당연히 고난이도 선종일수록 마진율이 높아서 가장 높은 고난이도 선종이 LNG 운반선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LNG 운반선으로 우리가 수주 곡간을 많이 채울수록 성과를 높여받아서 물량 자체도 많지만 이제 이익 개선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조선주의 피크아웃을 논해도 되는지 안 논해도 되는지가 이제 좀 판가름이 날 겁니다. 올해 받는 LNG 운반선을 얼마나 많이 받고 어느 성과로 받느냐에 따라서.
네. 근데 다만 결론은 제가 예상컨대 이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제한적이고 제한적이고. 수요는 넘쳐나고 공급은 제한적이니까 우리가 높여서 받을 게 명백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조선주의 마진율 측면에서 피크아웃을 논하기엔 너무 이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 살려고 대출 받아놨는데 지점장님한테 사인 받아놨는데 받아놔가지고 이제 집 살려고 계약 가격 가기 전에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네. 집값이 또 올라갔어. 또 갔더니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두 번째 첫 포인트, 번째는 LNGC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원유 운반선 우리가 보통 음. 이제 탱커라고 하는 선종인데 네네네. 요즘 이게 핫해요. 우리가 원유 운반선이 네. 의아한데. 왜냐면 요인이 여러 개가 있는. 첫 번째는 서방 국가들이랑 이제 미국, 유럽 국가들이랑 미국이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다크 플릿이라고, 섀도우 플릿이라고 부르는 이 함대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무슨 그림자 그림자 함대가 함대? 뭐냐면 이제 정상적으로 뭐 항만에 들어갈 때마다 이를 막 운항 트랙 막 체크를 하고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는데 그런 거를 편법으로 우회하는 그런 선대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 애들을 이제 섀도우 플릿이라고 보통 그림자 함대라고 부르는데 그래요? 얘네가 안 걸리게끔 러시아에서 생산한 원유들을 운송하는 애들이에요. 네, 보통 막 중국으로 가거나 인도로 가거나 터키로 가거나 수요처를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제재를 계속 강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네가 글로벌 원유 탱커 선대의 한 20%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얘네가 만약에 못 쓰게 된다. 그러면은 그만큼 20% 선대의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로 되겠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 와중에 최근에 미국이 이란 쪽으로 항공모함 전단을 2개나 보냈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 군사훈련 한다 그러고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거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막혀버린다. 그러면 이제 원유 급등으로 이어지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수요가 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성이 좀 강화가 되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오펙 플러스가 올해 1분기 이후부터 감산을 멈추고 다시 이제 증산 재개에 대한 검토를 들어갔거든요.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공급은 줄고 수요가 급증할 수도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다 보니까 20년 4월 이후로 VLCC라고 하는 VLCC가 뭐의 약자냐면 Very Large Crude Oil Carrier의 약자예요. 초대형 원유 운반선. 뭐 대단한 것처럼 베리라지네 그냥. 네 맞아요. 그건데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현물 운임이 스팟 운임이 20년 4월 이후로 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탱커가 좋아진다고? 야, 이거 안 믿어. 그런 분들 많죠. 야, 이게 몇 년째 안 좋아. 근데 이 그림 보니까 그 안 믿는 이유가 있죠. 그동안 그렇죠. 야, 이거 뭐 올라간다고 했다가 또 도로 빠지잖아. 이런 건데 이번엔 진짜입니까? 이번엔 진짜인 이유가 이 지표만 보면은 운임이란 게 사실 막 이벤트성으로 막 왔다 튀었다가 다시 확 줄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되게 중요한 지표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신조성가. 그러니까 신차 뽑았을 때 가격. 그치, 신차 가격하고. 이게 수에즈막스라고 그러니까 VLCC의 한 절반 정도 사이즈 그거거든요. 원유 운반선. 신차 가격이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하고 이 주황색 선인데 중고성가 5년 써먹은 중고성가가 신조성가보다 높아졌어. 이 말은 뭐냐? 근데 그럴 때가 있었잖아 전에도. 그게 2차 슈퍼사이클 때. 2006년 이럴 때. 2007년, 2008년 이 사이 때. 그 이후로 처음이에요. 거의 19년 만에. 요건 좀 의미 있다. 이건 좀 의미 있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운임을 뽑아 먹을 수 있는,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중고성가가 신차 가격보다 높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이 운임 호황이 빠르게 해소될 것 같진 않다라고 보는 게 탱커 선주 선사들의 입장인 거죠. 그러네요. 요즘에 보니까 이제 오픈클로 때문에 이따가 이제 장욱이랑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맥미니가 중고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매물이 없어서. 이게 딱 그런 현상이죠. 너무 맞습니다. 수요가 몰리니까 중고라도 사겠다 이런 거잖아요. 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군요. 요것도 그러면은 이게 원유 못 믿겠는데 한번 믿어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탱커가 그동안 너무 오래 썼다는 거죠? 오랫동안 발주를 안 냈었으니까 그동안 막 컨테이너선 많이 나고 LN 근데 중간선 이것도 많이 너무 나고. 오래됐어. 이것도 오래됐다는 얘기가 오래됐잖아. 맞아요. 그래서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 비중이 네. 16.6%예요. 전체 탱커 선대 중에. 진짜 오래됐다. 네. 저게 다 갈려야 되는 잠재적인 교체 수요예요. 그러네요. 더군다나 친환경 규제도 있잖아요. 사실 이 해상 운송에서 왜냐하면 벙커 CU, 벙커 AU 이런 게 탄소 배출이 엄청난 그렇죠. 저급의 기름들이니까 그래서 계속 강화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올해 10월에 그 유엔 산하의 IMO 국제해사기구라는 데서 특별 회의를 여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투표에 들어갈 거예요. 네. 작년에 있었는데 투표 자체가 연기가 됐어요. 1년. 어허. 그게 올해 다시 들어갈 건데 탄소세 부과가 중기 조치거든요.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크리티컬 재무적으로 탄소세 부과가 되는 거니까 노선대 비중이 높을수록 사실 설령이 오래될수록 탄소 배출도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 규제를 못 맞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럴 바엔 그냥 신조발주 내자. 그러면은 신조발주 호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트리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야, 그 탱커 오래됐어. 바꿔야 돼. 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한참 됐다고 했는데 진짜 계속 이게 비중이 높아지네요. 안 바꾸느라고 역대 버티고 있는 거지. 최고치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바꾸고 버티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문제는 그 작년에 1년 연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투표가 아예 그냥 안 들어가서 그게 트럼프가 개발도상국들 상대로 압박을 줘서 그렇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발주 내면 3년 뒤에나 인도받을 수 있잖아요. 3년 뒤면 트럼프의 레임덕이거든요. 그럴 수 있네요. 그럼 글로벌 선주 선사들이 회원 국가들이 네. 그때를 바라봤을 때 과연 똑같은 부결이나 연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신조 시장, 그러니까 중고선이 되게 핫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조도 근데 화랑스예요. 보시면은 이게 연도별로 YTD거든요. 월 누적. 네. 올해 2026년도 보시면 작년 작년 6년 평균 대비해서 이맘때 말도 안 되게 아웃퍼폼하는 발주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1, 2, 3월 달에는 발주를 잘 안 하나 보네요. 그죠? 네. 이제 누적이니까 누적이구나. 누적으로 봐도 근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벌써 예년 수준, 연간으로 하는 거 수준으로 이제 발주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다들 걱정하셨던 게 컨테이너선이 그동안 글로벌 병목 현상 때부터 거의 5년 동안 쉬지 않고 대규모 발주가 나왔잖아요. 컨테이너 선대 공급과잉 우려로 이미 컨테이너 운임은 정상화가 됐고 해서 발주가 많이 안 나올 걸로 올해부터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빈 수주 공간을 다른 선종으로 우리는 채웠어야 되는데 이제 탱커로 그걸 채울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자리가 있나요? 이게 우리 기업의 수혜가 되나요? LNGC에 하기도 바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러프하게 생각하면은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까 건조 마진이 가장 높은 선종이 고난이 높은 선종이 LNG 운반선이라며. 맞아. 그럼 우리 LNG 운반선만 받으면 안 돼? 물량도 많다며. 근데 조선소 야드나 설비 인력들이 어느 한 선종에만 국한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선종을 잘 믹스를 좀 어느 정도 섞어줘야 최대 효율성을 뽑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니 근데 LNG 캐리어 만드는 사람이 이건 못 만든 건가? 만들 수는 있지만 주요 설비들이나 도크라든지 다르니까. 또 이 선박 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LNG 운반선은 보통 표준화로 정형화돼 있거든요. 크기. 다시 도크가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선 부분의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니까 본업이라고 하는 상선에 대해서는 올해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